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재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김정은의 수를 모르고 있고 트럼프의 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봄이 왔다, 이 제목을 가지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 FAG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기고문을 보냈는데요.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 그랬고요.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지난 4월에 미리 작성돼 가지고 이 신문사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북한 도발 같은 현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청와대가 지금 얼마나 현실을 잘못 알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지,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남북 간은 지금 서로 간의 적대 행위 종식을 선언했고 항구적 평화 정착의 첫 단추를 채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전협 협정 65년 만에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봄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땅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일상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통로를 만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청와대발 가짜뉴스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문 대통령이 말하는 남측 정부하고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어떤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입니다. 특사를 보내겠다고 그래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연일 북한이 남측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측 정부라고 또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평화입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4일에는 남한 땅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도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남발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인을 상대로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촉진자로서 나아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이 기사를 봤다 그러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이 연일 위협하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발언한 다음에 2주일 후죠. 지난 4월 25일에는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가 북남 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언론 매체, 선전 매체의 논평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이 그렇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이후에 15개월 만에 북한이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한 탄도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사한 지 60시간이 훨씬 지난 6일에도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 발사체는 지대지 형태라, 그러니까 땅에서 땅으로 쏘는 형태라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땅에 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쏘도 이건 도발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북한에서 우리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 쏴도 이건 도발이 아니라, 그 말입니까? 다른 기관도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우리 남한이 한미 군사훈련하고 자체적인 군사훈련만 해도, 외부에서 미국에서 무슨 무기를 도입해도 남북 군사 합의라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국정원은 그렇게 미사일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발사체가 방어용 군사훈련 목적이 크다. 아니, 방어용을 그런 식으로 쏩니까?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1년 내내 분석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이젠 국가정보마저도 정치 집단이 돼가지고 청와대가 듣기 좋은 소리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이 직접 타격 대상입니다. 특별히 적어도죠, 불규칙 비행을 하죠.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초유령 무기입니다. 누가 봐도 대남 협박용이고 공격용인데 국정원마저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커녕 한미일 판 키울 일 없다, 일제히 대북 신중 모드,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북한 속내 파악에 분주하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월급 받고 있습니까? 이런 보도들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청와대 역시 지금 한국이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는 미국 정부의 속내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으니까 한국 정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분석하면서 별 문제가 아닌 듯 대응하는 청와대의 속내는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려 드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야기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평화를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민들한테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왔고, 이걸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평화가 왔다, 한반도에 평화 왔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고문 쓴 것 같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이 말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가지고 눈 감고 귀 막은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와 정보기관, 심지어 국방부까지 가세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보가 병들고 국방이 멍들든 말든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만 노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눈 감고 귀 막은 대응은 문재인 청와대를 더욱 수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 도발을 한 김정은의 수는 과연 뭘까요? 김정은이 이번 도발을 통해서 분명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탄도미사일이긴 하지만 단거리를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간을 한번 보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ICBM도 발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 김정은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한이 평화적 유상이라고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 6일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날로 활발해지는 평화적 우주개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뜬금없이 지난 4월에 중국에서의 위성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현 시기 우주 개발 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으며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이미 풍부한 경험을 이룩한 선진국들은 그에 토대하여 더 많은 위성들을 유지해 쌓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과 더불어 우주 공간은 전 인류의 생존과 경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마당으로 전변되어 가고 있다라고 뜬금없는 대대적인 기사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북한이 우주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카드로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사실 북한이 이미 평양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음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우리 Y타임스에 바로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북 미사일 또는 우주 발사체 곧 발사할 준비, 이 기사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4일에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2차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로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로는 뭡니까? 평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NLL 부근의 군부대 방문 같은 이런 경제가 아닌 군사 분야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면서 대남 및 대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젠 일본 열도를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김정은의 이번 도발의 가장 큰 목적은 이른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빅딜을 고집하는 미국의 전략을 수정해 줄 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사실상 한국을 볼모로 잡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바라는 미국의 전략 수정은 다른 게 아니라 대북 제재의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접 협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더불어서 한국이 살고 싶으면 미국을 버리고 북한에 붙으라는 어마어마한 협박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김정은 속내입니다. 북한이 모든 선전 매체를 통동원해 가지고 미국 등의 외세를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와서 민족 자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이걸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담긴 김정은의 속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제 남반부 전역이 사드로도 막기 어려운 신형 탄도미사일의 공격 범위 내에 들어왔으니까 남한이 살려면, 남조선이 살려면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미국의 빅딜 전략을 깨부수고 당장 대북 제재 완화,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부터 시작하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설득해도 안 되면 미국을 배격하고 미국을 버리고 한미동맹 버리고 북한과 민족 자주의 정신으로 뭉치라는 겁니다. 당장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경제를 살려보자.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속내입니다.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수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언제든지 남한 내 미군 기지들을 초토할 수 있으니까 당장 빅딜 전략 버리고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 수정된 전략을 가지고 나오라 이야기죠. 두 번째는 비핵화 협상 이전이라도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민족 간 거래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인정하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선포한 도발의 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대화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속내는 뭘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김정은을 믿는다라고 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5일날 현지 시간이죠. 미국 언론들하고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중장거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이 말만 듣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답변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동결.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을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 하지만 이 모라토리움 위반이 아니라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 모라토리움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 약속해왔던 대로 분명한 응징에 나서야 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치적으로 강력하게 자랑해왔던 모든 발언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을 믿는다라고 발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낮은 수준 대응은 뭐냐면 북한의 핵 리스크, 북핵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의 도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사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잠잠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자신들이 북한을 향해 가해왔던 압박의 강도를 더욱더 높일 겁니다. 우선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무역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겁니다. 북한의 숨통을 더욱 억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식량난 같은 인도적 재해의 문도 다시 닫을 겁니다. 사실 미국은 북한 내부의 식량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스티븐 비건이 9일과 10일 방한할 때 이 부분도 중요한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북 식량 지원은 물 건너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CBM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돈을 주민을 위해 써야 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우리가 눈길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번 미사일 도발이 북한 내부의 어려운 식량난을 도와야 한다는 국제사회 기류들을 일시에 적여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의 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논평에서 했고 바로 이 직전에 와이타임스 이 유튜브 논평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미사일, 북한 미사일을 쏜 게 김정은이 시점을 아주 잘못 잡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터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분노를 중국으로 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5일날 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직후죠. 중국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트윗을 날렸습니다. 협상의 막바지에서 중국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아마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제일 열받은 나라가 중국이 될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빅딜 기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6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미국의 이러한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다시 북한의 인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대북 압박의 또 다른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셈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만 모르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한국의 많은 언론들만 모르는 김정은의 수와 트럼프의 수가 지금 우리들의 머리에서 현란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 수들이 충돌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직도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이게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 문재인만 모르는 김정은의 수, 트럼프의 수.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